노코멘트. 이거를 질문을 한다고? 1차,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몰라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근데 저건 저도 못 푸는데. 2차식에 대입한다.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됐어? 2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두 쌍이 나오고 그 두 쌍의 해를 다시 여기 대입해주면 y값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최대 2개까지 나온다. 두 쌍까지. 알겠어? 근데 얘를 풀었어. 전개를 해서 풀었는데 실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중근이 나올 수도 있죠. 이 2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y도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x가 한 실근만 나오면 중근이 나오면 y 값도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고. 됐어? 서로 다른 두 헉은 실근이 나오지 않으면 y 값도 안 나오는 거죠. 됐어요?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연립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다.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오직 한 쌍의 해,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판별식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됐어? 짝수 공식으로 바로 갑시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도록. 두근의 곱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10으로 잡아도 되고. 알겠어?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써서. 혹은 뿔마 루트 110이니까 두 개 실제로 구해서 곱해도 되고. 알겠어? 11번이요. 사전식 배열이다. 자, 사전식 배열.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혹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를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했고 전체 경우는 120까지가 나옵니다. 됐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CBDEA보다 뒤에 나오는 게 몇 개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인 즉슨 CBDEA가 몇 번째인지 찾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사전식 배열에서는 앞대가리부터 고정하고 앞대가리가 A인 게 몇 개? 나머지 4개 문자열 나열하는 24가지. 앞대가리가 B인 게 몇 개? 마찬가지 24가지. 됐어? 앞대가리가 C인 게 24가지인데 CB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죠. 두 번째 CA로 시작하는 게 몇 가지? 나머지 3개 나열하는 6가지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CB입니다. CB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2개. 됐어? 그 다음이 이제 CBD로 시작하는 문자열이고 CBDA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BDEA가 나오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56개, 57, 얘가 몇 번째다? 58번째다. 얘가 120개 문자열 중에 58번째니까 뒤에 몇 개 남아요? 62개 남죠. 됐어요? 13번이요. 자, 어떤 실수, 모든 실수,
자, 2차 부등식의 제일 기본이 뭐야? 2차 부등식의 기본이 뭐니? 그래프예요, 그래프. 무슨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죠. 자, 우변이 0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뭐와의 교점?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고, 정신 차려라. 엉들이지 말고. 알겠어? 우변이 만약에 0이 아니고 상수야. 그러면 상수선, 상수함수와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거고. 알겠어? 우변이 mx 더하기 m 직선이야. 뭐 아니면 우변도 2차 함수야. 그런 식이 나오면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없어? 네. 왜 없어? 프린트 못했어요. 이 책은 대체 누구 책일까? 형광펜으로 채점해본 거 너냐 혹시 이거? 이거 혹시 책 주인 있냐 이게? 어디서 글씨체가 많이 본 글씨체인데 남자의 글씨체인데 내가 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수 2 내용이 조금 들어있긴 한데 어떤 실수는 뭐야? 어떤 실수?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야. 최소 한 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 어떤 실수? 모든 실수 에브리 전부 다 성립해야 돼.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없으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자 얘가 뭐 하려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고. x축과의 위치 관계의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적어도 한 군데 이상 있는 거. 누구야? 얘죠, 얘. 됐어? 다시 얘기하면 판별식 2.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됐어? 자, 이 경우 모든 실수. 어떤 경우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 안 되고 이거나 이거인 경우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쪽에 위쪽에 있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알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위치관계 보고 니네가 판별식 따지는 거야. 최고차원 계수랑. 제발 위에 거 판별식 인수분해 작작 크크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됐어? 밑에 거 판별식 4분의 2로 갈게요. 작은 것과 큰 거 사이이다. 됐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니까 지금 범위가 여기랑 여기죠. 됐어? 만족하는 뭐 찾으라고? 최소값하고 최대값 찾으라고. 14번이요. 야, 절대값 함수랑 절대값 2랑
부등식이 나오면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는 식으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으로 풀어요. 어떻게 해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부분에서 식이 변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얘네가 경계선이 되고요. 범위를 나눕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 각 범위에서 부등식을 풉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범위를 모두 합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와 마찬가지 뭐의 위치 관계로 풀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는 좀 연습이 돼야 되고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연습을 해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놓을게요. 일단 1차식에 절대값 하나 있는 거 있죠? 선준! 못 때리지 말라고. 뭐 하는데? 또 눈깔이 마탱이 갔네 저 새끼 저거. 아유, 저 마팅이 안 갔어요. 거울 봐라. 서서 들어도 돼요. 서서 들어. 네 지금 눈깔이가 진짜 딱 그거야. 죽은 지 3일 된 생선 눈깔이야. 이거 어떻게 돼요? P, Q에서 꺾인 그래프죠. A가 양수면 P, Q에서 V자 그래프고 A가 음수면 P, Q에서 뒤집어진 V자 그래프입니다. 알겠어? 요거는 그냥 바로 T 나와야 된다.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할 줄 알죠, 니네 다. 절대값 x 빼기 2 이거 어떻게 되겠어? 2,0에서 V자잖아. 됐어? 몰라? 지금이라도 하세요. 뭐야? 3,5에서 V자 그래프잖아. 이쪽은 기울기 1인,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됐어? 이렇게 해서 식은 거기에 맞춰서 바로 얻어내면 되는 거고 어쨌든 V자 그래프라고. 어떻게 된다고? 2,3에서 뒤집어진 V자. 됐어? 됐어요? 이보다 큰 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지나는 점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됐어? 여기는 기울기가 2인 직선. 마찬가지 2,3 대입하면 뒤에 상수값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주라고. 알겠어? 빠르게 좀 가줄 수 있게 연습 좀 하세요. 물론 저는 정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눌 수 있고, x가 2보다 작으면 1 같은 거 넣어보니까 양수라서 양수일 때는 그대로 절대값을 띄니까 이렇게 나오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3 같은 거 넣어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됐어? 그래프를 2,3을 향해 가는 기울기가 2인 직선,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2,3에서 출발하는 마이너스 2인 직선, 이렇게 그려도 되긴 해. 오래 걸리잖아.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가주라고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요? 시험이.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로 가시라고요. 제발. 먼저 그래프로 먼저 가봅시다. 14번이네 15번 아니고. 그리고 15번도 한번 풀어드리긴 할게요. 이것도 뭐 왼쪽으로 몰빵해서 그래프 하나랑 x축으로 봐도 되고, 근데 이건 그냥 두 개 그래프 볼게요. 왼쪽 그래프 1,0에서 V자 그래프, 여기는 기울기가 2인 1,0 지나는 직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0,2 혹은 1,0 지나는 직선. 됐어? 이 새끼는 마 3,5예요. 얘가 마 3,8 지나니까 마 3,5면 여기 어디 있습니다. 됐어? 여기서 뒤집어진 V자, 그럼 이 왼쪽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되네. 됐어? 교점 찾아야 되니까. 오른쪽 0,2 지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고요. 지금 얘와 얘의 위치관계야. 0에서 만나고요. 또 만나는 점이 얘네 둘의 교점 3분의 4입니다. 됐어? 그래서 흰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어디에 있는,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알아요?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1이잖아. 기울기의 크기가 2잖아. V자면 이쪽은 기울기가 음수고 이쪽은 기울기가 양수잖아. 이쪽이 기울기가 양수고 이쪽이 기울기가 음수잖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1, 마1, 마2, 2. 알겠어? 지나는 점 있으니까 바로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때 얘가 누구의 해요랑 같다고? a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의 해랑 같다고. 이 해로 부등식을 세웁시다. 최고차항계수 p라고 놓고요.
3x 빼기 4로 놓을게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됐어. 0보다 작다로 바꿔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p x제곱 더하기 4px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요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입니다. 됐어요? p가 얼마? 1 a 마상 b 0 자,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2배 1 빼기 x 자, 구간이 나뉩니다. 경계가 어디죠? 절대값 많이 0이 되도록 하는 요 두 개의 값이 경계예요. 범위가 3개로 나뉘죠. 첫 번째, x가 마상보다 작으면 마사 같은 거 넣으세요. 양수예요. 그냥 나오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옵니다. x가 마이보다 작다고 마산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x가 마산보다 작답니다. 됐어? 두 번째 구간 마산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0 넣어보면 이쪽은 그대로 양수 이쪽은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마찬가지 부등식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범위 안에서 얘니까 요 새끼는 마산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이 범위에서의 부등식의 해가 되죠. 됐어? 세 번째 구간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 넣어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 떼고 저기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떼고 됐어? 범위 안에 해 최종 해는 얘 또는 얘 또는 얘니까 저 새끼들을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 최종 해가 여기 연결이 되니까 0보다 작다 또는 3분의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똑같고요. 훨씬 오래 걸리죠. 선택은 하는데 웬만하면 그래프 쪽으로 가시는 게 수월한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연습은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거라 웬만하면 그래프로 가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제발. 지겨봐. 알겠어?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면 필기 열심히 하고 있어? 지겨봐. 서현준이랑 놀지 마. 예? 서현준이랑 같은 짓거리 하면은 뒤진다 아주 그냥. 네. 오.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누는데 87번째 수의 1의 자리 구하시래요. 작은 수부터 5자리 자연수야.
그러면 맨 앞자리가 1인 게 가장 작죠. 그냥 안 돼요. 맨 앞에 여기 어떻게 오냐 이 새끼야. 5자리 자연수야 이씨. 아, 3인 게 마찬가지 몇 개? 24개. 5인 게 몇 개? 24개. 7인 게 24개니까 총 96개의 문자열인데 그 중에 87번째니까 여기까지가 72개. 됐어? 7빵으로 시작하는 게 6개. 7일로 시작하는 게 6개. 여기까지가 84개. 됐어? 그럼 이제 누구야? 73으로 시작하는 거 730으로 가는 게 2개. 86개. 됐어? 그 다음 누구? 731로 시작하는 거의 첫 번째 수가 누구라고? 87번째 수라고. 73105죠. 네가 찾는 답은 5가 된다고. 18. 어느 회사가 직육면체 모양의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한대요. 현재 사무실 바닥은 대각선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이다. 가로 길이를 이만큼 늘리고 세로 길이를 4만큼 줄여서 바닥의 넓이가 현재보다 32만큼 늘어나게 만들려고 한대요. 일단 식부터 세워야죠. 첫 번째, 원래 대각선의 길이가 25니까 50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성립하고요. 원래 넓이 직사각형이었으니까 xy고 나중 넓이 누구입니다. 됐어? 나중이 원래보다 얼마만큼 32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맨날 이거 그냥 어디다 더해야 되는지 헷갈리지? 안 헷갈려? 32만큼 늘어나서 누가 커? 원래가 커? 나중이 커? 나중이 큰 거잖아. 그러면 어디다 더해야 돼? 작은 거에 더해야지. 알겠어? 원래 거에 더해야 돼. 알겠어요? xy 날라가고 2y 빼기 4x 마이너스 8이 32 2로 나눠주고 됐어요? 1차, 2차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고. 이 차 방정식이 되고 오로 나눠주시고 으악!
920 인수분해 해봐라. 합이 16 뭐 있냐? 선준 합이 16 30 14 됐어. 여기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x가 얼마 나오니? 14 또는 3 마이너스 30인데 음수는 안 되니까 x는 14 그때 y는 들어가시면 48 됐어요. 됐어. 뭐 찾으래? 리모델링 한 후에 사무실의 바닥의 넓이. 리모델링 한 후에 사무실 바닥의 넓이. 열아홉. 또 야! 뭔 말이야? px 이퀄 x에 세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좌변 뭘까? px가 몇 차였어? 3차 방정식이었냐? 맞아. px가 3차 방정식, px 빼기 x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 그대로 갖다 써주면 요거의 세 근이 얼마라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됐어? 3차 방정식이 보이냐 보이? 잘 보여?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얼마? 3. 두 개 곱의 합이 마사. 세 개 곱이 마10이 나옵니다. 뭐 찾으라고?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감마. 2를 x처럼 생각하고 2의 3차식의 전개식으로 생각하고 전개해라. 2가 3번 곱해진 거, 2가 2번 곱해지고 알파, 베타, 감마가 한 번씩 곱해진 거, 2가 한 번 곱해지고 알파, 베타, 감마가 두 개씩 곱해진 거, 2가 안 곱해지고 알파, 베타, 감마만 곱해진 거. 알겠어? 됐어? 알아 몰라? 지. 도영아! 안 졸고 있지? 앞머리 좀 까주면 안 돼? 머리로 다 가리고 있어. 3이고요. 마사고요. 마식입니다. 이해하세요? 에이, 20번. 스고이 됐어요. 자, 뭐 쓰란 얘기냐? 서영준. 그건 서 있는 거냐, 기대고 있는 거지,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서.
부근에 뭐부터? 합부터. 부근에 고. NCM-R이 15고요. NPR이 5, 6에 30입니다. 됐어. 뭐 할래? 바꿀래? N 콤비네이션 얘 빼기 얘랑 무조건 같죠? 됐어요. NCR, NPR 무슨 관계? NCR에 곱하기 R팩 하면 NPR이죠. 됐어요. R팩이 2고요. 다시 그냥 R은 2 나옵니다. MP2가 30. 다시 그냥 M부터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해서 30. 요거 30. N은 얼마 나온다고? 6 나온다고. 됐어요. Q1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절대값. 자, 이번에는 좌변에 절대값이 2개 이상 붙어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씨. 네. 자, 요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죠? 절대값이 보통 2개에서 3개까지도 나오죠. 절대값이 2개 내지 3개의 합에 대한 그래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무조건 어디서 식이 변한다?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부분에서 다 식이 변해요. 그래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부분에 무조건 점을 찍습니다. 알겠어? 함수 값이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값 마찬가지 집어넣으면 그대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절대값 3개가 있으면 점 3개가 찍히겠죠. 됐어?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야, 어쨌든 절대값은 뛸 때 뭐 어떻게 떼? 그냥 떼던가 마이너스 붙이고 떼잖아. 그럼 어쨌든 얘 몇 차식이라고? 1차식. 맞아? 어쨌든 1차식이죠.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던 1차식이라는 사실의 변함은 없잖아. 그럼 1차식끼리 더해. 2개를 더하든 3개를 더하든 1차식끼리 더하면 몇 차식이냐 서현준? 네? 1차식끼리 더하면 몇 차식 돼? 1차식 혹은 0차식 1차 이하가 되죠. 1차항이 소거가 돼버리면 상수가 됩니다. 상수. 됐어? 자, 근데 어쨌든 1차식은 그래프상으로 뭐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잖아. 맞아요. 상수함수는 뭐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됐어요? 어쨌든 뭐라고 이 새끼는? 어쨌든 직선이라고. 그럼 직선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니 윤다인? 직선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직선의 결정 조건 점 2개 또는 점 하나랑 기울기지. 됐어? 점 2개 아니면 점 하나랑 기울기야. 근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구간이 3군데인데 여기도 직선은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은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은 무조건 직선이라고.
만약에 절대값이 3개 있으면 구간이 4개인데 어쨌든 각 구간에서 직선이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어. 그러면 일단 요 가운데는 확정이 돼버렸죠. 점 2개가 잡혀 있으니까. 됐어요?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3,5를 지나는 3,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됐어? 그 다음 3보다 큰 쪽 기울기만 볼게요. 3보다 크면 양수 기울기 1, 2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3인 직선. 기울기가 3이고 3,5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됐어요? 마이보다 작은 쪽 음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마이, 10을 지나는 이런 직선입니다. 라고 그냥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이해돼요? 됐어? 이 새끼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m보다 작거나 같은 3분의 4 플러스 n 3분의 4 빼기 n x값의 범위가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랑 여기 사이가 되죠. 됐어요? 자, 3분의 4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왼쪽으로 3분의 n만큼 오른쪽으로 3분의 n만큼 이렇게 지금 n의 값에 따라서 범위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됐어? 여기에 정수가 몇 개? 12개 12개까지 들어오게 하는 n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12개에서 대충 13개 사이가 되도록 하는 그 n의 값을 추정을 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 아저씨 네?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 같은데? 네. 왜? 대충 11개, 12개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 여기가 1이니까 1 근처에서 좌우로 일정 간격으로 벌려서 11개, 12개, 13개까지 들어올라면 대충 6 정도? 맞아. 한 마6에서 6 사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얘가 일단 6 정도 되는 n의 값을 찾습니다. 됐어? 그러면 n이 14면 마이너스 3분의 10 6이고요. 마3부터 6까지니까 10개밖에 안 되네. 됐어? 조금 더 늘리자. 12개까지 가야 되니까 한 18 정도 가볼게요. 18, 19까지 가볼게요. 19 정도 가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5부터 3분의 23까지입니다. 됐어요? 이게 7점 얼마죠? 마5에서 7까지니까 13개다. 됐어? 그러면 18 가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4고요. 3분의 22죠. 마이너스 4점 얼마고 7점 얼마입니다. 마4에서 7까지니까 몇 개예요? 12개죠. 됐어? 최대 12개 가장 큰 n의 값 얼마라고? 18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적당히 대입해가면서 찾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아니면 니네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뭐냐면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n이 3으로 남은 나머지가 1일 때, n이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범위 나눠가지고 케이스 나눠서 다 풀어야 돼. 그게 훨씬 어려워 당연히. 적당히 대입해서 찾는 게 맞죠. 그게 논리적인 추론이잖아. 알겠어? 자, 만약에 이걸 식으로 푼다라고 치면 이제 대가리가 터집니다. 보세요. 중간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니네가 식으로 푼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범위가 나뉘죠. y랑 3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뉩니다. 첫 번째, x가 y보다 작으면 앞에 거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n보다 작거나 같다. x가 3분의 4 빼기 n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y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면은 일단은 얘가 만 2가 되는 순간 n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10이 될 때까지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해가 없답니다. 됐어? n이 이제 뭐보다 커지면 10보다 커지면 얘가 얘보다 작아지니까 요런 해가 나와요. 지금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쪽에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저런 범위의 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 두 번째, y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저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뒤에는 그냥 나옵니다. x가 8 빼기 n보다 크거나 같다죠. n이 정확하게 5가 되면 3이 되니까 n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찬가지 해가 없다예요. n이 5보다 커지는 순간 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얘가 마이가 되는 순간까지 10까지 x는 8 빼기 n에서 3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n이 10보다 커지면 이 범위 전체가 다 포함이 돼버리죠. 됐어?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그냥 띄고 나오고 절대값 그냥 띄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3이 되는 순간이 5고요. x가 5보다 작으면 해가 없고요. n이 5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3분의 n 더하기 4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n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게 최종해가 어떻게 되냐면 n이 5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고요. n이 정확하게 5가 되면 x는 3, 해 하나고요. 알겠어? n이 5에서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8 빼기 n에서 x가 3에서 2거까지니까 요렇게 되고요. 됐어? 그 다음에 n이 10보다 커지면 이게 그때는 얘 또는 얘니까 그때야 3분의 4 빼기 n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n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해가 완성이 된 거야. 만약에 이걸 니네가 식으로 푼다, 서술형으로 푼다 이거 다 써야 돼요. 대가리 터지겠죠? 잘 고민해봐. 이건 무조건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무조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현준아 네. 알겠어? 22. 항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뭐부터 들어갈 자리부터 결정하고 그 자리의 대상 애들을 정확하게 조건에 따라서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리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어? 요런 유의 문제들 되게 많아요. 호텔 방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거 앞뒤로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대상 애들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결정하는 거. 알겠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고. 자, 조건 읽어볼게요. A 포함 4명인데 A는 24 이상에 앉는데 그럼 A가 24에 앉을 때랑 25에 앉을 때로 나눠서 세라는 얘기네. 두 번째, 4명의 학생 중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좌우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알겠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줬어. 4명의 학생 중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3 이상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좌석 번호의 차가 13인 게 언제야? 24 빼기 11, 25 빼기 12. 근데 A가 24나 25에 앉아 있잖아. 그럼 A가 24나 25에 앉아 있음으로써 11번이나 12번의 자리는 못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A가 24에 앉았을 때고요. 두 번째 A가 25에 앉았을 때예요. 나눠서 세 주시면 됩니다. A가 24에 앉았어요. 자, 못 앉는 자리 체크합시다. 옆자리 못 앉아요. 됐어? 차이 13 나는 거 못 앉아요. 남은 자리 몇 자리? 6자리. 근데 일렬로 나열된 6자리. 됐어? 일렬로 나열된 6자리에 세 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하지 않는 거를 끼워 넣는 거지. 어떻게 끼워 넣어요? 야! 6자리니까 빈자리 3개가 있다. 빈자리 3개를 먼저 세운 후에 3명의 학생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2명 이상 이웃하지 않는다의 기본은 끼워 넣기다. 알겠어? 빈자리 3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빈자리 수 3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너 저요? 빈자리 3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미친놈이야 진짜. 예준아 몇 가지?
빈자리 3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3팩 나누기 3팩 아니면 그냥 한 가지 빈자리끼리 구분 안 돼요. 빈자리 3개 나열하는 방법 그냥 한 가지야.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 3개를 나열을 할 건데 3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3팩으로 다시 나눠줘야 된다. 빈자리 3개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라고. 4군데 중에 3사람이 3군데 골라서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 니네가 이게 숫자로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거야. 야, 빈자리 3개 놔두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들어가기로 할게요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몇 번 자리에 앉는 거야? 12, 15, 17번 자리에 앉는 거고 13, 14, 16번 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요? 현준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끼워넣기. 빈자리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다, 제발. 그 다음 A가 25에 들어가면 5 닿는 자리가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 못 닿습니다. 됐어? 자, 3명을 저 남은 6자리에 앉힐 건데 마찬가지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23 하나에 앉히고 남은 5자리에 이웃하지 않게 2명 앉히면 되죠. 됐어요? 남은 5자리에 이웃하지 않게 2명 앉히기. 빈자리 3개 먼저 나열하고 4군데 중에 2군데 골라서 여기, 여기, 여기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6가지인 거고. 됐어? 3명을 저 3자리에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 새끼야! 36가지. 됐어? 23에 안 앉히면 5자리에 이웃하지 않게 3명을 앉혀. 끼워 넣을 필요도 없죠. 그냥 눈에 보이니까.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됐어?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그 세 자리에 3명의 학생을 나열해서 앉힌다. 6가지. 더해 주시면 6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됐어, 안 됐어? 제발.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빨리 갔다 바로 쉬울 거야.